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단원이 입자의 운동이다. 그죠? 사람마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는 각기 다른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과학이라는 것, 과학의 단원들이 있잖아.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건지를 알고 가면 좀 더 정확하게 잘 배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이 왜 제일 처음에 있는 건지를 이야기하고, 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긴 합니다만. 과학이라는 내용에서 배우는 게 뭐죠, 우리가? 뭘 하는 과목이 과학이야? 자,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칙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규칙적인 것들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배우는 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 과학 안에 있는 보통 우리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렇게 있거든요. 딱 차이가 보여? 글자만으로? 위에 두 개에는 과학이 안 붙어있죠. 밑에 두 개는 과학이 붙어있지. 맞지?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물리학과 화학을 기초과학이라고 불러요. 과학의 기초를 쌓는, 즉 기반을 다지는 부분이 물리학이고 화학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우리는 응용과학이라고 해요. 이건 이게 무슨 소리냐?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명체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과학. 그래서 사실은 물리화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중등은 생명지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물리학과 화학을 충분히,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충분히는 보통 중등 범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등 범위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배우고 나서 내가 물리학이랑 화학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생명에서는, 우리 몸에서는, 식물에서는, 동물에서는, 세포에서는, 지구에서는, 땅에서는, 바다에서는, 하늘에서는, 우주에서는 을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럼 물리학에서 배우는 거랑 화학에서 배우는 거는 뭐가 다르냐? 둘 다 조금씩 공부해봤다며. 어떻게 달라? 뭐뭐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중력 같은 거, 힘. 운동 나오고, 일 나오고, 전기 나오고, 맞지? 빛이나 소리가 나오죠.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한 단어는 열도 있구나. 에너지죠. 에너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주로 거시적인 세상,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의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큰 거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 돋보기 들고 안에 파고 들어가서 봐야 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크게 봐야 돼? 물러서서 크게 모양 전체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물리학의 관측자의 위치는 한 발 뒤에 있어요. 내가 한 발 빠져서 보고 있는 거야. 좀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이야기를 할 때 물리학에서는 가열과 냉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내가 열을 주는 거고 내가 열을 빼들어 오는 거야. 왜? 나는 물체 밖에 있으니까. 실험하고 싶은 실험 장치 밖에 있으니까 가열한다, 냉각한다가 되는 거야. 화학은 뭘 배우죠? 입자. 여기서 이제 뭐 원자나 이온, 분자를 배우고, 맞죠? 그리고 그 입자가 가지는 성질과 변화, 반응을 배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질,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결합 구조를, 분자 구조를 파고들잖아. 아주 작은 걸 파고들어서 보려면 내가 그 안에 퐁당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가열과 냉각을 사실 화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흡열 발열이라고 불러요. 내가 1인칭에 있는 거야. 내가 실험장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열을 가지고 오면 흡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밖으로 갖다 버리면 발열. 물리학은 한 발 밖에 빠져서 실험장치랑 나랑 분리돼 있으니까 가열, 냉각. 알겠어요? 요거를 잘 개념을 잡아둬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똑같은 고등과정에 가면 열과 관련돼서 똑같은 공식인데 물리학이랑 화학에서 식을 다르겠어. 뭐가 다르냐? 부호 하나가 바뀌어요. 선생님 친구 한 명이 나랑, 선생님처럼 이렇게 과학 수업하는 그 선생님인데 그것 때문에 걔가 물리를 못해. 화학 정말 잘하거든? 선생님 친구 한 명. 물리를 전혀 못해요. 왜? 헷갈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좀 더 나이가 젊을 때, 어릴 때, 공부를 처음 배울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둘을 분리시켜서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잘할 텐데 이 설명을 못 들었던 거야. 그래서 왜 같은 공식인데 식이 반대지 하고 막 공부를 하다가 자기도 엉켜가지고 하나를 버렸어요. 알겠어요? 자, 요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지금부터 14주 동안. 하루 2시간씩. 14주면 3달. 대충 2달 반에서 3달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책으로 갑시다. 10페이지.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예요. 일단 오늘 수업한 거는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어머니나 네 핸드폰으로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복습하려면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의 단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단원 제목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야. 이 봐봐. 1강 제목이 입자의 운동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입자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배우면 되겠죠. 맞지? 책에 봐봐. 책에 보면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사실 이 제목에 숨어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가 화학 공부를 어느 정도 중등을 봤다고 할 때 사실은 어느 내용이 미리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원소론 이야기가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입자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같이 따라 나오는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는 빈 공간. 그리고 빈 공간을 가지고 고려해야 되는 입자 간격. 그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입자 사이에 빈 공간, 즉 입자 간격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입자의 배열 형태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녀석들은 어떤 것들이냐인 거죠. 공부가 되어 있다면 사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3회차에서 5회차 수업에 가면 원소를 배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자나 결정이냐 이온이냐 원자냐 하는 개념하고 연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빈 공간, 배열, 간격 이런 것들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 두 번째 내용이 그러면은 입자의 운동인데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가 된다?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운동과 관련되는 게 배열, 공간, 간격 얘네들을 고려한다면 무슨 단원에 다시 연결이 될 거냐? 우리 2회차 수업,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이죠. 뭐와 연결이 된다? 물질의 상태, 고액기,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그 운동의 차이가 생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봐봐. 책에 있는 딸랑 4줄 가지고 우리 이만큼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 단원이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운동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시킨 뒤에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내용하고 다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단원별로 요 단원, 요 단원, 요 단원이 아니라 1회차에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고 2회차 요만큼, 3회차는 요만큼, 4회차는 요만큼, 5회차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정리를 해야 제대로 공부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입자운동의 예시.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책에 나오는 2가지 말고 1가지를 더 설명해 주긴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확산.
자, 확산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매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물질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스스로 운동하는 것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엉덩이를 살짝 그려봤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면 뭐 그린 것 같아? 자, 한글로 적으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영어로 적게요. 북 하고 가스가 두두두두두두두 분출이 되겠지. 봐봐. 여기에만 지금 가스가 있고 여기는 그 가스가 없잖아. 얘네들이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다 보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야.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스는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스는 지금은 없죠. 그럼 어디로 이동한다? 여기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겠지. 그러다가 얘가 이제 쑥 들어가면 우리는 인지하죠. 느끼죠. 으악! 누구냐? 맞지? 근데 봐봐. 얘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랑 막 골고루 다 퍼졌어 이미. 그럼 여기서 일로 가거나 여기서 일로 가거나 하고 있지만 티가 난다 안 난다? 안 나겠죠. 그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한 겁니다. 확산은 이렇게 스스로 퍼져나가는데 항상 어디서 어디로 그 입자의 농도가 입자의 개수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물질을 이루는 입자 스스로가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확산에서 확산과 관련해서 확산 속도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맞지? 일단 첫 번째. 입자의 상태. 여기서 이동해 나가야 되는 입자가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 해서 고체보단 액체가 잘 퍼지고 액체보단 기체가 잘 퍼질 겁니다. 왜? 거리도 거리인데 이건 인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체는 우리가 단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단하다라는 말은 입자끼리 똘똘 뭉쳐져 있다는 거야. 매우 단단하게 결합해 있다는 거야. 너 친구들끼리 전부 다 몸이 아주 강력한 용수철로 막 다 묶여 있다고 쳐. 한 명이 화장실 간다고 혼자 뿅 하고 갔다 올 수 있어? 없죠.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돼? 다 같이 움직여야 되지.
학교 운동회나 이런 데서 2인 삼각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2인 삼각. 선생님 옛날 학생 때는 9인 10각 이런 것도 해봤는데. 9인 10각 가로로 세우기, 세로로 세우기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 한 명이, 반장 한 명이, 니는 오른발부터, 니는 왼발부터, 니는 오른발부터, 니는 왼발부터 해서 연습을 시켜야 돼. 그러고 걷는 것보다 살짝 통통 뛰는 게 박자가 편해. 앞뒤로 연결해도 재미잖아. 그러면 전부 다 그럼 되게 빨리 뛸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하나, 둘. 자, 뭉쳐져 있으니까 혼자 움직이기 힘들잖아. 흩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기체 정도 되면 지네들끼리 별로 안 친하단 말이야. 따로 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일 빨리 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매질의 상태. 퍼져나가야 되는 매질, 공간. 그 공간은 어떻다? 고, 액, 기, 진공까지.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게 부딪힐 확률이 제일 없잖아. 얘는 퍼져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보면 다른 입자들끼리 부딪혀서 잘 안 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공은 가장 빨라요. 근데 진공이 없다고 쳐도 기체, 액체, 고체 보면 퍼져나가는 게 아무래도 기체가 더 잘 퍼지죠. 물에다가 잉크 떨어뜨렸을 때 퍼지는 속도랑 학교에서 누가 빵꾸 꼈을 때 냄새 퍼지는 속도랑 비교해 본다고 치면 그지? 느낌이 확 오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어. 종종 여학생들이 다소 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 공부하려는 현상이 있어. 근데 선생님은 어떤 걸 많이 추천하냐면 혹시 동생이 있어? 언니 있어? 네가 언니라고 생각하고 나이 몇 살 차이나? 4살? 그러니까 네가 언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네 나이쯤. 그럼 너는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쯤이었겠지? 그 정도 동생이 너한테 책 읽다가 뭐 물어봤을 때 언니가 어떻게 가르쳐줬는지를 생각해보면 뭐 그때 뭐 책 그대로 읽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그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나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쉽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하려면 내가 글자를 외웠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해서 끝나면 못 적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네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네 걸로 소화를 해야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주위의 환경 온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도는 고온일수록 잘 퍼져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나중에 물리학 공부를 조금 공부를 해봤었다며. 그러면 이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혹시 무슨 공식인지 알아? 요게 이제 중학교 3학년에 가면 나오는 운동에너지라는 내용의 공식입니다. 질량, 속력의 제곱. 어떤 입자가 움직일 때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다?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같은 입자일 때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지? 그래서 저온이냐 고온이냐에서는 고온에서 훨씬 빨리 움직이고요. 하나 더,
요 공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온도일 때 입자의 질량은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뭐가 더 빠르다? 가벼운 게 더 빠르죠. 왜? 여기 보면 봐봐. 온도가 일정할 때 질량이 작아야 속력이 커지죠. 맞지? 만약에 질량이 커지면 속력이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속력의 제곱이. 그지? 그래서 입자가 운동한다고 할 때는 가벼운 게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러면은 증발 설명 들어가기 전에 17쪽 한번 펴보실래요? 17쪽에 밑에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양쪽이 뚫려 있는 시험관이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솜에다가 뭐가 들어있다? 염화수소 수용액이라고 돼 있다, 그지? 간단하게 말할게요. 염산입니다. 이게 염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암모니아수가 묻혀져 있다 그랬잖아. 사실 이 염화수소라는 녀석은 HCl이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암모니아수라는 애는 NH3라는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마다 무게가 조금씩 다른 건 알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한 4회차 가면 배우겠지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겁잖아. 그래서 그 원자들이 더 많이 뭉쳐져 있으면 더 무거워지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을 하면, 물론 이건 계산하는 거는 고등과정 가야 나오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계산을 하면 얘는 36.5 정도가 돼요. 무게가. 근데 얘는 17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온도가 같으면요, 운동에너지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질량이 얘보다 많이 무겁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HCl의 속도보다 요쪽에서 날아가는 NH3 암모니아 분자의 속력이 더 빠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여기에 흰 연기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책에는 사실은 흰 연기가 아니고요. 염화암모늄이라는 고체 가루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고체 가루가 돼서 생기는 거야. 근데 이 고체 가루가 이 흰연기 고체 가루가 생기는 위치가 어느 쪽에 가깝다? 염산 쪽에 더 가깝죠. 그 말은 염산이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왜? 무거우니까. 암모니아 수가 가벼우니까 더 빠르다라는 실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 보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암모니아가 염화수소보다 확산이 빠르다. 맞죠? 암모니아는 염화수소보다 가볍다. 맞죠? 세 번째, 진공이면 흰 연기는 안 생긴다? 아니죠. 자, 여기 봐봐. 매질의 상태, 중간에 파이프 안의 상태가 진공이면 사실은 어떻게 생긴다? 더 빨리 생긴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방해꾼이 없잖아. 그러면 더 빨리 생긴다. 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 더 빨리 생겨요, 그냥.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흰 연기의 위치를 이쪽으로 좀 더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물에 뭐를? 아니, 조금만 설명하면 맞아. 물에 뭐를? 자,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염화수소 수용액이 묻혀있는 요쪽 시험관, 요쪽 부분만 따뜻하게 데피거나 요쪽 관 부분만 좀 차갑게 식히거나, 얘가 식으면 여기서 날아가는 속도가 느려질 거고 얘를 따뜻하게 데피면 여기서 날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관 전체를 같은 온도로 두는 게 아니라 양쪽 관의 온도 차이를 어떻게 하자? 조금 차이를 두면 얘를 더 이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제 요런 내용까지를 이해를 하면 사실 영재원 시험 치는데 지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영재원 혹시 초등 영재원 하고 있어? 수학 영재? 종종 결석하겠네. 지금 안 해? 중등 가서 영재원 하고 싶어? 몰라? 사실 영재원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중등 과학의 1, 2, 3학년 내용들, 특히 1, 2학년 내용들 중심으로 하는데 1, 2학년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금 선생님 물어본 거 있잖아. 이 흰 연기를 여기로 가져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네 생각은 어떻다, 이 친구 생각은 어떻다, 이 친구 생각에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를 내가 다른 아이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생각을 다양하게 글로 적는 연습이 되면 사실은 수학력, 부산대 같은 경우 어차피 수학과학 다 치니까 공부를 다 해야 되고, 뭐 시형제만 할 거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수학 문제를 풀든지 과학 문제를 풀든지 그쪽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중등껏 차분하게 공부를 잘하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별다른 거 없어요. 자, 앞으로 이제 증발로 돌아갑시다. 10쪽으로 됐지? 요거? 지워도 되겠지? 자, 사실 증발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면요, 두 가지를 같이 공부 더 해야 됩니다. 끓음, 그 다음에 응결. 증발은 뭐고 끓음은 뭐고 응결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면 증발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너무 작다. 네. 요렇게 어떤 이제 비커나 이런 곳에 물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자, 증발이란 액체의 표면에 있던 입자가 너무 글자 작게 적었네. 자, 요거 핵심적이죠. 스스로 운동한 결과
뭐가 되는 거다? 기체가 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해요. 그러면 끓음은 자, 위의 문장하고 뭐가 다른지를 보시면 돼요. 액체 내부의 입자가 가열을 통해서 기체가 되는 것이 끓음입니다. 봐봐. 가열 내부. 여기서는 표면이었죠. 그지? 즉 무슨 소리냐? 자, 요 끝에 있던 요 알갱이는 생각해보면 요 주위에 있는 요만큼 둘러싸져 있는 분자들이 있겠지. 그리고 이 알갱이는 이 분자들과 어떻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받고 있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뭐가 열 에너지가 좀 가해질 거고, 그지? 그리고 사실 얘는 여기에 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운동도 해 왔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두 힘을 합쳐서 요 결합을 다 끊어버리고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끓음이라는 건 요 안쪽에 있는 기체 분자가, 액체 분자가, 얘는 요 주위에 입자들이 다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그 인력이 모든 방향으로 다 결합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끊고, 이 끊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누가 줬다? 바닥에서 가해진 가열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끊고 얘가 밖으로 기체로 도망을 나오는 게 끓음입니다. 라면 끓인다고 냄비에 물 끓여보면 어떻게 냄비 바닥에서 막 거품이 생겨서 뽀글뽀글 올라오잖아. 그게 사실은 뭐다? 물이 기체로 바뀐 수증기인 거지. 그래서 얘는 내부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얘는 표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발과 끓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끓음은 반드시 끓는 점이라는 특정한 온도에 도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이라면 100도씨가 필요한 거야. 근데 증발은 어때도 어느 상태에서 된다? 끓는 점보다 훨씬 낮아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군대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경기도까지 갔다 왔는데 영하 10도, 15도 이런 아주 추운 겨울날에 빨래를 해서 널어 놓으면 얼겠죠, 당연히. 맞지? 건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꽝꽝 얼어 있는 빨래조차도 마릅니다. 얼어 있는 빨래도 말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얘는 100도가 돼야 끓잖아, 일기압 기준으로. 근데 얘는 얼어 있어도 말라요. 대신에 천천히.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서? 액체의 내부에서 일어나지만 얘는 반드시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데, 응결은 뭐예요? 응결이란, 기체 상태의, 우리는 지금 물을 이야기하니까 수증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증기가, 뭐로? 스스로 운동하다가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온도가 냉각되어 차가워져서 액체 표면 혹은 저온의 물체의 표면에서 뭐가 된다? 액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 있네요. 요 컵 표면 봐봐. 물방울 맺혀 있지. 맞지? 의도적으로 사온 겁니다. 내가 마시려고 산 거 아니에요. 뻥입니다. 마시려고 산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사실 이 교실 안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수증기들이 요 아이스 커피 컵 표면에서, 이게 안에 있는 커피가 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컵이 차가우니까 지네들끼리 다시 액체로 뭉쳐져서 변하는 거야. 혹은 뭐도 가능할 거다. 지금 여기 있겠지만 봐봐. 요 위에 있던 액체 분자 증기가 막 운동하다가 뭐 할 수도 있다? 지가 뛰어들 수도 있겠죠. 맞지? 이렇게 지가 뛰어드는 얘가 바로 응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증발되는 증발량과 응결량을 비교해서 증발량이 더 많느냐? 증발량과 응결량을 비교해서 응결량이 더 많느냐? 혹은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증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 너무 작으니까. 참고로 우리가 김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입니다. 증기들이 뭉쳐져서 액체 방울이 돼서 보이는 거야. 수증기 자체는 안 보이거든요. 이때는 뭐가? 증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때는 응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막 증발이 되고 응결이 되는데 그게 똑같으면 우리가 볼 때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참고로 우리는 이런 상태를 과학에서는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증발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증발이 잘 된다? 그쵸? 온도가 높아야 되죠. 왜? 막연하게 아는 거 대답이 아니고 왜 온도가 높아야 증발이 잘 될까? 여기 있죠, 여기.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두 번째, 습도가 낮아야 됩니다. 습도라는 거는 공기 중에 채워져 있는 수증기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가 습도야. 그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다 있으면 100%, 절반만 있으면 50%,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10%인 거야, 습도가. 즉 포화 상태가 되면 100%라는 소리야. 더 이상 못 가지는 양이니까. 왜? 습도가 낮아야 돼요. 왜? 그래야 응결량이 적을 거니까. 습도가 많으면 응결을 많이 할 거잖아. 봐봐. 습도가 많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 위에 수증기가 되게 많다는 소리지. 그럼 당연히 응결되기도 쉽잖아. 증발을 100개 했는데 응결이 120개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땐 응결만 20개 한 거잖아. 이해가 되죠? 세 번째, 바람이 잘 불어야 된다라고 했지. 왜? 이것도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응결량을 줄이기 위해. 자, 지금 막 증발을 많이 했어. 그럼 이 위에 지금 수증기가 많아. 가만히 있으면 요 위에 습도가 높은 효과가 나는 거잖아. 근데 바람이 불어버리면 여기서 올라온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죠. 그럼 또 증발될 수 있지. 그래서 그래요. 바람이 많이 불어야 습도도 낮추고 응결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면적이 어때야 된다? 넓어야 되죠. 왜? 증발은 증발이 일어나는 장소는 반드시 표면이라는 거지. 그래서 행주라던가 걸레라던가 혹은 젖은 수건 같은 거 꾹 짜서 가만히 놔두는 게 잘 말라. 꾹 짠 거 쫙 펴가지고 널어놓는 게 잘 말라. 펴서 널어놓는 게 잘 마르지. 왜? 증발이 일어나는 자리는 어디다? 표면이다. 표면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과학에 아마 너희 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Y라는 책이 있죠. 맞지? 그 책 제목을 왜 Y라고 지었느냐?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요. 왜 그렇게 될까? 선생님은 맨 처음에 아이들 가르칠 때 초반에 과학이라는 것을 쉽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인데 과학자들이 쓸데없이 이유 붙여서 어렵게 만드는 게 과학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과학을 공부하려면 그게 제일 중요한 자세인 거야. 왜 그렇게 될까? 지금 봐봐. 선생님도 요 내용 네 가지는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근데 조금만 공부를 더 하려면 왜 온도가 높아야 되지? 왜 습도가 낮아야 되지? 왜 바람이 잘 불어야 되지? 왜 표면적이 넓어야 되지? 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 쿨톳이라는 거 있죠. 여름인데 막 이게 팔에 끼면 시원하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기능성 티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새 TV 광고 많이 하잖아. 뭐 쿨론 소재니 뭐니. 입으면 되게 시원하다는 옷 같은 것들 있잖아. 어떤 기능이냐? 몸에서 나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동시에 우리가 만질 때는 맨들맨들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보면 미세한 틈과 표면적이 아주 넓게 만들어지는 특수 구조로 물을 빨리 증발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물이 증발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야. 쿨투시도 그거야. 직접 빛을 막아주고 네 몸에서 나는 땀을 빨리 흡수해서 빨리 증발시켜버려. 그러면은 몸은 어떻게 시원하게 느끼고 있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마저 정리해 주시고요.